함께봐 TV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모여 투자와 회계를 공부하는 함께봐 TV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실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는 회사의 실제 현금 흐름표입니다. 이 현금 흐름표에 연결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연결이란 말은 뭐냐면 연결했다는 거예요. 연결. 그러니까 뭐냐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다른 회사에다 투자를 했어요. 다른 회사에다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이 회사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지배를 해서 그러니까 이 회사를 지배를 하기 때문에 뭐냐면 이것을 한 회사로 보고 이것을 갖다가 현금 흐름표도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이런 부분들을 재무제표를 전부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해서 하나의 재무제표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세 회사를. 이런 게 바로 연결 현금 흐름표거든요. 그래서 연결 현금 흐름표는 흐름이잖아요. 흐름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 기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게 현금의 흐름을. 그런데 지금 이게 4분기거든요. 4분기치는 우리가 1분기에서 3분기치가 나오고 또 4분기치가 나와요. 사업보고서가 1분기에서 3분기치, 4분기치가 이렇게 사업보고서가 나오면서 사업보고서 안에 재무제표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1분기, 3분기치는 뭐냐면 회계감사를 안 받아요. 이것은 회계감사를 안 받아요. 이것은 4분기치는 회계감사를 받아요. 회계감사는 뭐냐면 공인회계사가 이 회사의 뭐 재무제표를 잘했는지 어떤 회계 기준에 맞게 잘했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예요. 회계 감사라고 해요. 그것을. 그래서 1에서 3분기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지는 않다. 4분기치는 정확하다. 근데 1에 3분기치 같이 정확하지 않은 그 재무제표를 왜 그러면 주주들에게 알려주냐? 이것은 뭐냐면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좀 빨리 받아보는 게 좀 약간 부정확하더라도 좀 빨리 받아보는 게 좋잖아요. 그게 더 정보를 해석하는 데 유리하다 해서 1회 3분기치는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분기치는 회계감사를 받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4분기에는 뭐냐면 이게 2018년도 지금 2018년도잖아요. 작년이 그다음에 17년도 16 이게 3년치가 나요. 3년치 이게 18년도 17년도 16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3년치를 비교하듯이 나오는 거예요. 비교. 근데 3분기에 나오는 것을 한번 볼까요? 이게 3분기의 현금 흐름표예요. 3분기. 그러면 3분기는 2018년도 1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가 3분기죠. 1분기는 1월 1일에서 3월, 2분기는 6월까지, 3분기는 9월까지예요. 9월까지인데 3분기치 누적으로 그러면 1에서 이건 2분기 누적, 3분기 누적. 그렇죠? 그래서 1월 1일에서 9월 31일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17기는 또 17년 1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그래서 이거는 18년도, 이건 17년도. 그래서 3분기까지는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현금 흐름표든 재무제표든 이게 2년치가 나와요. 2년치 비교식으로. 그런데 4분기에는 어때요? 3년치가 나와요. 3년치 비교식으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자,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저번에 배웠죠. 큰 게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것은 항상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 하나 딱 배웠어요. 이게 딱 박스 치고,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 딱 박스 치고, 그쵸?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 박스를 딱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더하고 빼고 하면 어때요? 현금 흐름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건 증가했죠.
예. 여기서 기초. 기초는 뭐예요? 기초는 재무상태표에 어때요? 잠깐 재무상태표에 1월 1일 날 현금과 현금성 자산 있죠. 이게 이 기초예요. 이게 기초.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12월 31일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이제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자, 재무상태표 한번 볼까요? 재무상태표 보면 이거죠. 이게 재무상태표인데, 자, 이게 기말이 이거죠. 현금 및 현금성 이게 12월 31일이잖아요. 12월 31일 현재. 그쵸? 기초는 뭐예요? 이게 기말이에요. 기말 현금성 자산. 기초는 어때요? 이거죠. 이거 작년 거. 작년 거가 그대로 1월 1일 날 넘어오거든요. 이게 기초예요. 기초 16990. 그래서 현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말은 아까 그 기말 21 169 똑같죠? 기초하고 이건 기말. 이게 기초. 이 기초는 뭐예요? 작년도 거 2017년도 12월 31일 날짜가 그대로 2018년도 1월 1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12월 31일 현금성 자산 이거 똑같아야 돼요. 아까 그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틀려요. 자, 이 회사 보면 자 단기순이익이 있죠. 단기순이익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단기순이익 어디서 나와요? 손익계산서에 나와요. 손익계산서 여기 있죠. 이것도 연결이에요. 연결. 손익계산서. 포괄은 다음에 알려줄게요. 포괄이 붙는 것은 여기가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어요. 여기 단기순이익까지. 여기 이제 포괄은 또 포괄 이익까지 플러스를 하면 이제 포괄 손익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다음에 배울게요. 우리는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자 단기순이익이 나왔죠. 이 단기순이익 어디로 간다고 했죠? 두 군데로 가죠. 이 단기순이익이 처음에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가요. 이익잉여금. 단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어때요? 이익잉여금으로 이익잉여금으로 가서 이게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여요. 과거에 이게 뭐냐면 과거에 계속 이익이 나가지고 이렇게 쌓인 거예요. 쌓인 거. 과거에 계속 쌓인 거예요. 여기서 이익이 나서 쌓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옛날 이익에다가 2017년도 이익에다 이익잉여금에다가 올해 단기순이익 더하고 배당금을 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배당을 주는 거예요. 배당을 주고 그다음에 또 이 단기순이익이 어디로 가요? 그렇죠. 현금흐름표로 가요. 현금흐름표로. 이 단기순이익이 쫙 내려와서 이 현금흐름표로 현금흐름표 단기순이익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쫙 이렇게. 자, 이렇게 오는 거고. 자, 이 회사는 뭐예요?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어때요? 지금 52억이죠. 52억. 이게 원이에요. 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52억.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숫자를 보고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컴마가 3개 되죠. 3개 되면 컴마 뒤에가 바로 억이에요. 52억. 그러면 이게 억이잖아요. 그러면 112억.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112억. 이건 52억. 단기순이익은 112억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52억. 이 회사는 뭐냐면 이제 원래 이게 단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적으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이 회사는 뭐냐면 성장하는 회사예요. 성장하는 회사는 어떤 게 성장하는 회사냐? 손익계산서에 보면 이 매출 있죠. 매출. 손익계산서도 항상 큰 것을 이렇게 박스를 쳐요. 매출 원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에서 기타 수익 더하고 기타 비용 빼고 금융 수익 더하고 금융 비용 빼고 이건 안 배웠지 아직. 그 다음에 그러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그래서 법인세 비용 빼면 단기 순이익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매출이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 그럼 이건 성장한다고 보면 돼요. 성장. 매출이 증가한다고 보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성장하는 회사들은 특히 매출이 성장하는 폭이 크다. 그런 회사들은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순이익보다 좀 적어요. 왜냐? 성장하기 위해서 영업활동으로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럼 좀 조심해야 돼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근데 플러스가 되면 성장하는 회사들은 단기순이익보다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좀 적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 회사는 왜 또 했냐면 이익이 많이 나니까 뭐예요? 세금을 많이 납부하죠. 45억 세금 34억 계속 한 40억 정도 세금을 납부하죠. 법인세 납부하잖아요. 세금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산 부채 변동이 또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재고 자산이라든지 매출 채권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그만큼 어, 유출이 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현금 흐름표는 다 배웠어요. 이게 읽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52억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플러스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영업을 해서 이게 매출을 발생해서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52억 정도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현금이 그렇죠. 현금이 들어왔어요. 현금이 들어왔다. 자, 투자활동 현금으로 뭐냐면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 회사는 다른 것들보다도 투자를 얼마 했어요? 182억인데 다른 것들보다도 유형자산을 보셔야 돼요. 유형자산, 종속기업 투자, 그 다음에 관계기업 투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 이걸 보시면 돼요. 이게 투자예요. 종속기업 투자는 아까 뭐예요? 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데 이 회사를 갖다가 완전히 지배를 한다. 그럼 이게 종속기업이에요. 종속기업. 그러니까 뭐 상당히 지분율이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뭐 종속기업, 관계기업은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 이것은 완전히 지배는 못하고 약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고 이건 완전히 지배하는 거고. 관계기업은 약간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고 종속기업은 완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종속기업에 투자를 더 많이 한 거죠. 주식을 더 많이 산 거고 이것은 주식을 좀 적게 산 거고 그렇죠. 그래서 종속기업 취득이 175억 유형자산 취득이 285억 여기서 유형자산 취득 볼 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 2016년도에 13억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2017년도에 67억 투자했는데 2018년도에 285억을 투자했어요. 285억.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뭔가 공장 같은 걸 지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공장 같은 거, 그쵸? 공장도 짓고 기계장치도 더 사고 유형자산은 그런 거 아니에요. 땅도 사고.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럼 이 공장을 짓고 기계장치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물건이 많이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면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다. 투자 이것은 나중에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성장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장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종속기업을 통해서도 또 종속기업에 투자했으니까 2017년도에는 뭐야? 지금 이쪽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종속기업이 바로 수익을 안 나잖아요. 이 회사도 파마리서치 바이오라는 또 종속기업이 있거든요. 파마리서치 바이오 종속기업인데 이게 보톡스라고 알죠, 여러분? 보톡스 막 이렇게 부모님들 보면 이게 주름 같은 거 있을 때 보톡스 주사 맞잖아요. 그러면 탱탱해지잖아요, 얼굴이. 이런 관련된 부분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2018년도에는 손실이 나요. 그런데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봉장을 완공을 하고 이제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면 손실도 줄어들고 나중에 이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그래서 이 회사가 뭐예요? 손익계산서 보면 2018년도에는 어때요? 2017년도보다 당기순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줄어들었어요. 영업이익도 줄어들었죠. 2017년도보다 당기순이익도 이런 부분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공장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어때? 이 회사는 계속 매출이 발생하면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는 장기적인 어떤 회사가 성장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공장을 지으면 매출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매출이 발생 안 하면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비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활동, 그래서 영업활동에 플러스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이건 뭐예요?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현금은 이게 투자활동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 가로가 마이너스거든. 가로는
가로친 건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를 가로를 쳐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뭐냐면 현금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현금을 우리가 회사에서 회사 밖으로 현금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공장이라든지 기계를 사면서 현금을 주고 사잖아요. 현금을 주고 대신에 여기서 현금이 빠져나가고 뭐가요? 공장하고 기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돈이 밖으로 나가면서 현금을 주고 종속회사를 사가지고 회사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투자 활동이에요. 자, 영업 활동이 52억인데 투자 활동은 182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매출을 통해서 막 영업을 통해서 어때요? 돈을 벌어들인 게 52억인데 투자를 182억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 활동으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돈을 빌리는데 어떤 식으로 돈을 빌려요? 전환, 상환, 우선주라는 것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설명할게요. 다음에 설명하고 어느 정도 발행했냐? 239억을 발행했어요. 239억. 239억을 발행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단기 차입금도 상환하고 이거 발행해서 의외로 이자가 나가는 비용을 상환했어요.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도 좀 상환하고 그렇죠? 배당금도 지급을 했어요. 배당.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거 전환상환 우선준 나중에 설명할게요. 설명할 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52억.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182억. 그 다음에 나가는 거죠. 이거 마이너스. 이것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169억.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현금이 41억이 증가됐죠. 더 많이 빌렸잖아요. 여기서 지금 투자 활동이 182억인데 벌써 이게 169억을 빌리고 또 52억이니까 200 얼마가 현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현금이 나간 것은 이거니까 한 40, 여기 보면 41억이 남죠. 거기다가 기초연금이 169억이 있는데 41억을 플러스 하면은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2018년도 12월 31일 날 가지고 있는 현금이 210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210억이 있는지 볼게요. 재무상태표 12월 31일 날 현금 미 현금성 자산이 210억이 있죠. 기초는 169억이고 이렇게 이제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매출이 이게 이익이 줄어들었을까? 아, 이익이 줄어든 거 보니까 여기 종속회사를 사서 보니까 종속회사가 지금 단기간에는 지금 손실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좀 많이 했구나. 그리고 좀 투자를 좀 이 회사는 많이 하고 있구나 지금. 그래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이익이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는 매출도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는 상당히 유망한 회사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한번 회사의 실제 현금 흐름표를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도 한번 이 회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 회사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런 부분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보고서 읽는 것들을 꾸준히 한번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읽어 나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 사업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어디서 우리가 얻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이상입니다.